자, 이제 조직 관리로 장을 바꿔서 저 1장의 의사 전달 파트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 관리는 이제 조직을 다양한 관리하는 과정이나 기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리더십. 조직 관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력이죠. 그래서 그 형태. 아울러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는 조직 관리자의 권위가 어떤 식으로 부하한테 수용되는지, 그래서 권위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론의 형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의사 전달부터 내가 나오는데, 의사 전달은 조직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상하 구성원 자체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정리되고 있는데, 출제 논점은 크진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3번에 의사 전달의 저요 요인과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가끔 출제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앞에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개념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보자. 의사 전달이라 첫 번째 줄 중간에 행정조직 내에서, 내입니다. 내외가 아니라 내외에서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고 전달받은 사람이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사 전달이라고 언급을 하죠, 여러분들.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바로 옆 페이지에 의사 전달의 유형이 나왔는데, 일단은 공식성의 유무에 따라서 공식과 비공식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자, 공식을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통로는 법에서 규정된 통로, 법에서 정한 통로나 선에 따라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단의 비공식을 얘기할 때는 다른 말로 그레이프 바인식 의사 전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레이프 바인이란 말은 포도 농쿨 아니야. 그래서 포도 농쿨적 의사 전달 그러는데, 공식적 통로를 거치지 않은 의사 전달, 인간 중심, 1차 집단 중심의 의사 전달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 그러니까 비공식을 대표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소문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외우지 마시고 읽고 이해. 낙서, 메모. 쪽지라 그러죠. 쪽지에 적어서 비행기 날리고 막 그래, 안 그래? 혹시 여러분들 남녀공학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나? 특히 중학교 때 남녀공학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 남학생이 여학생 마음대로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막 날리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 거 안 해봤어? 그러죠? 자, 그래. 메모, 즉 간접적인 접촉, 이거 다 비공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은 논점이 없어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방향과 흐름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다. 하나는 하향이 나왔고, 두 번째 상향, 세 번째 횡점, 네 번째 빗금형,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하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를 대표하는 게 명령과 정보 전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향은 아랫사람이 상층부로 전달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고가 있어요, 보고. 그리고 제안하는 것. 하위계층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여러분들 행정의 능률성 자체가 발휘됐다 할 때는 위로 제안한다고. 제안제도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보고 제안제도, 직원 의견조사, 몽땅 다 상향을 대표하고, 거기 품의는 배웠죠. 품의는 기한한다 그랬죠. 문서로 기한해서 위로 올린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기한. 품의를 기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횡적 의사 전달은 상하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의사 전달의 형태가 이를 대표하는데,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회의, 위원회의 활동, 분임 활동. 이 분임 활동을 이제 모둠 활동 그러죠, 여러분들. 모둠 활동. 모둠을 나눠 안 나눠? 나누죠.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분단이란 말을 쓰나? 지금도 1분단, 2분단 그런 말을 써? 그럼 1분단에 몇 명이 있어? 10명 있어? 한 분단에? 옛날에 분단별로 매기도 하고, 아니면 모둠, 보통 여러분들 그 소집단이라는 파트가 행정학에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학에서 협동학습이라는 게 협동학습 자체를 대표하는 그 가운데 직소모역이 있는데, 직소모역의 구성은 여러분들 보통 5명, 6명 자체를 이질적인 집단, 이질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 성별 틀리고, 학력 틀리고, 그런 걸 얘기해.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구성해가지고 전문가 집단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 의견을 발표해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동료한테 배우고 동료한테 가르치는 교육의 한 형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직소모형을. 1, 2 나눠서 얘기하는데, 요새는 3까지 나오고 4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횡적 의사전달을 얘기할 때 분위 활동을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지금 모든 별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소집단 활동하는 것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회람 뭐예요, 여러분들? 누가 장가 간다, 청첩 오면 청첩 회람한다고 해야 안 해? 하죠, 여러분들. 공람을 얘기할 때는 관공서 가서 토지 공람 그런 거 해야 안 해? 등기부 등본 공람 그런 거 한다고 해. 공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횡을 얘기할 때 하나 가져갈게요. 끝에 통보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통보. 통보를 얘기할 때는 수평적 관계로 보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야. 통보는 수평적 관계로 보는 게 자, 그 다음 여러분 정리할 게 이제 B급형, B급 이거잖아. 이거 B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 보자. 영업과장 있어. 영업과장이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지시를 내리거나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영업과장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B급형 의사 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수준은 뭐야? 과장하고 지금 얘기한 일반 평사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집단은 뭐야? 총무과, 영업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속한 개인 간의 의사 전달 이게 B급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개념 정리 이렇게 두시고, 자, 옆에 이제 의사 전달 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망을 대표하는 것들 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 윤형, 연쇄형, 원형, 개방형 네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윤형, 연쇄형을 묶어 두시고, 원형과 개방을 묶어도, 윤형, 연쇄형 묶고, 두 개 묶고, 윤형과 연쇄형 자체는 보통 고전적 의사 전달을 대표합니다. 뭘 대표한다? 고전. 그리고 원형과 개방은 현대적 의사 전달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 의사 전달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윤형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 휠이란 말로 왔는데, 윤은 여러분 한자어로 수레바퀴 윤자예요, 여러분들. 그럼 수레바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중심 구동축이 있어 없어? 수레바퀴 구동축이 있잖아. 이 그림을 단면을 따온 거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 수레바퀴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 한 단면을 딴 게 이렇게 따가지고 나온 게 그림이야. 그게 윤형. 그러니까 윤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집단 내에 중심 인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모든 정보 자체가 집중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윤형을 얘기하고, 연쇄형은 이런 말 그대로 뭐 개원이 직속 계장한테, 계장은 직속 과장한테, 이게 연쇄형이에요. 원형 자체를 다른 말로 반지형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수평적 관계에 근거한 의사 전달의 형태가 바로 반지형이에요, 여러분들. 수평적. 근데 이 반지형은 두 가지를 포함해.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자. 늘 여러분들 수건 돌리기 배워서 안 돼서. 수건 돌리기 이렇게 들어가도 반지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원탁에서 회의하는 거 있죠. 원탁에서 회의하는 것도 원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등한 관계에 근거한 의사 전달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주 자유롭게 정보가 교환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상하 간의 수평적 관계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 전달. 그래서 가장 민주적 의사 전달,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개방형을 얘기합니다. 이 개방형 가로 안에 올 채널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들. 올 채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전체 경로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전체 경로형, 개방형을. 그리고 맨 위에 그림 보시면 개방형 그림 안에 별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별 성자 써가지고 성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성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럼 이제 네 가지 배웠는데, 이제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360페이지, 다음 페이지 봐봐. 자,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고전과 현대에서 거기 연쇄형 나왔고, Y형은 보지 마. 박기형이 바로 뭐야? 윤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는 원형과 전체 경로형, 개방형이 나왔어요. 자, 그럼 거기 중심도 별표. 중심도 별표. 그리고 쭉 신속성 별표. 그리고 중간에 세 가지 있죠. 그러니까 개방도, 환류, 정확성을 묶고, 그래서 중심도하고 신속성 비례관계고, 중간에 묶은 세 가지 비례관계예요. 그러니까 중심도가 높다 그러면 신속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개방도가 높으면 활류도 활성화되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잘 봐봐. 중심하고 진속성은 고전이야, 현대야? 고전이지, 고전. 그리고 개방도, 활류, 정확성을 얘기할 때는 현대적 의사 전달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원형과 개방형의 특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걸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보자. 정확성하고 물어보자. 정확성과 활류는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비례관계죠. 근데 정확성과 활류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관계야. 그치? 그림 봐봐. 다시 봐봐. 맨 위에 다시 봐봐. 그 박스. 활류하고 여러분들 정확성은 비례관계죠. 활류가 활성화되면 정확도는 높아지잖아. 근데 신속성과 활류를 얘기할 때 무슨 관계? 상반관계, 반비례관계야. 알았죠? 이 말은 활류가 활성화되면 신속성은 떨어지겠지만 활류가 봉쇄가 되면 신속성은 높아지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러면. 잘 보자. 활류를 봉쇄하면 정확성은 높아져, 낮아져? 활류를 봉쇄해서 낮아지나? 뭐는 높아져? 신속성은 높아지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출제 몇 번씩 나왔어. 여러분들 363 그 페이지 하단 중간 하단에 동그라미 4번에 활류의 봉쇄 나온 거 봐. 활류의 봉쇄. 자, 두 번째 줄 다시 말하면 의사 전달에 대한 활류가 허용되지 않을 때 활류의 봉쇄는 신속성은 제고 정확성 손상. 그다음 밑줄 출제 몇 번씩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뭡니까? 행작서를 보니까 모르는 게 나왔어.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선생님, 저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선생님 뭐라냐? 야, 그런 질문을 하지 마. 진도 나가야 돼. 그럼 진도 나간다는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야, 질문하지 마. 활류를 봉쇄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보자. 그래, 질문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질문하면 선생님 설명을 듣고 쉽게 이해하고 정확성은 높아져 떨어져.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는 꼭 숙제에서 내용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거기 여러분들 좀 전에 360페이지에 개방도하고 활류하고 정확성은 비례관계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개방도 자체가 높고 활류가 활성화되면 정확도가 높아지겠지? 이건 현대야, 고전이야? 현대죠? 그럼 물어보자. 채널이 의사 전달 채널이 있잖아. 채널이 다양성을 띄었어. 그러면 개방도가 높아지는 게 안 낮아지는 게? 채널이 아주 다양성을 띄어. 여러 채널을 막 갖고 의견을 개진해. 그러면 여기 보자 여러분들 개방도가 높아지는 게 안 낮아지는 게? 대통령 자체가 여러분들 청와대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야 요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려 안 올려? 20만 이상 자체가 여러분들 동의하면 여러분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그에 대한 답변도 왜 안 해? 하죠. 그러면 여기 보자. 청와대에다가 우리가 많은 여러분들 쓴소리도 하고 막 요청을 하잖아. 그럼 이것은 그러면 이제는 여기 보자. 그럼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한 라인만 정보를 제공하고 땀 막혔어. 이거는 여러분들 별로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럼 여러 개의 통로를 만들었어. 그럼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죠. 잘했어요. 이걸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그러면 정보 전달의 통로는 좀 많은 게 좋은 게야, 적은 게 좋은 게야? 많은 게 좋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61페이지 하단 동그라미 3번 나온 거 봐. 거기 정보 통로에 다운어 나온 거 봐. 다운어 줄. 두 번째 줄 중간에 특히 최고 관리층을 위한 정보 전담 부서 간의 경쟁은 모르나? 바람직한 거예요. 통로가 다운성을 띠기 때문에. 이거에 혼동을 많이 한다고. 이해했어요? 이거 지문 나오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절을 바꿔서 2절에 리더십에 관한 형태를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는 요새 나오는 게 거기 이번에 변혁적 리더십에서 별표가 3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집중적으로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리더십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그냥 한번 읽으면 되는 게야. 그냥 한번 보자. 조직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목표 달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영향력, 능력, 기술 등등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지금 얘기하는 리더십과 유사한 개념 가운데 쭉 내려가서 보시면 집권력이라는 게 나와. 집권력이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권력을 우리가 헤드십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헤드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람에 근거하여 권위가 발생을 해. 뭐에 근거하여? 사람에 근거하여. 근데 집권력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식적인 직위로부터 힘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이란 직위, 장관이란 직위, 사장이란 직위, 이게 지금 얘기한 집권력이에요. 그러므로 상관과 부하 사이 일정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집권력은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리더십은 공식이나 비공식 조직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간 집권력은 공식적인 직위에 근거하다 보니까 공식적 기관에서만 존재하겠죠. 자, 리더십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나 집권력은 상관의 일방성과 강제성 자체에 근거하여 부하들이 행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양자 비교하는 것들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한 장을 넘겨서 이 364페이지 하단에 첨삭 지도에 리더십 이론의 변천 발달사가 쭉 나와. 첫 번째 특성론 나왔어. 이 특성론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자질론이라 그래. 우리가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이게 특성론이에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행태론이야. 행태는 거기 리더와 부하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리더의 행태의 유형을 연구해. 그래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에서 과연 리더가 상대적으로 과업을 중심으로 부하의 관계를 맺냐, 아니면은 리더가 거꾸로 이런 과업보다는 인간적인 관계에 근거하여 관계를 맺냐, 그걸 연구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업지향의 행태, 인간적인 행태에 나눠서 연구한 것을 행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대학의 연구는 거의 다 행태론이야. 그 페이지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거기 과업형과 인간관계형, 내가 좀 전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죠. 그래서 거기 오하이오 주립대학, 미시간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3개 대학에서 나온 행태론이 쭉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대학의 연구는 거의 다 행태론이에요. 하단에 다시 상황론 나오고, 상황론은 특히 맨 위에 특성론을 비판한 게야. 그러니까 들성부른 나무는 독립부터 한다. 웃기는 개소리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황론은 바로 뭐다? 상황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영웅 만든다 이런 얘기 안 해. 하죠. 이게 바로 상황론이에요. 상호작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 위에서 얘기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리더를 결정한다고 파악하는 것들, 이게 상호작용 이론, 일명 집단관계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는 신속성론, 이 신속성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특성론이라고 얘기하고 자질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20년대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그 귀인이라는 것은 돌아가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돌아가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서 야, 리더십을 결정하는 그 원인은 뭐냐? 그 행동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자질이다, 특성이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속성이다. 신속성론을 얘기합니다. 귀인이론이란 말은 리더의 행동의 원인,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건 뭐 때문이냐, 선천적인 특성이냐, 이런 식으로 특성으로 들어간 것, 신속성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봤으면 다시 앞에 이제 363페이지에 자질론부터 보겠습니다. 자질론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리더가 갖고 있는 어떤 비교적 안정적 특성이 선천적으로 지워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하죠. 하나는 통일적 자질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성자적 자질로 나눠지는데, 통일적 자질은 모든 리더에게는 공통된 자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군대건 기업이건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건
아니면 학교건, 공통된 특성이 있고 공통된 특성 갖고 있으면 리더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학자가 연구가 바나드레든가 데이비스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 그 연구한 내용들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통일적 자질론이 무엇인가 개념만 이해되면 돼. 자, 이번엔 성자적 자질론은 통일적 자질을 비판합니다. 리더에게 공통되고 단일적 자질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된 자질 그런 거 없어 라고 비판한 거예요. 통일된 자질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란 말은 뭐야? 하늘의 별자리야. 그러면 물병자리, 전갈자리 여러분들 하늘의 별자리는 자리 고유의 자리가 있어 없어? 물병 고유의 자리가 있고 전갈 고유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리더마다 고유의 자질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공통된 자질이 아니라 고유의 자질이 있다. 그 자질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된다. 성자적 자질론이에요. 비판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행태론 나온 거죠. 행태는 리더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식으로 한 장을 넘겨보자. 과업형과 인간관계 유형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해놓고 있어요. 거기 이제 오하이오, 미시간, 하버드 대학 연구 구조, 배려, 생산, 직원, 과업, 사회 정세에서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장을 넘겨서 367페이지 봐봐. 367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그 쌍가루 5번에 브레이크와 모턴이 포함한 관리망이라는 게 나왔죠. 그 하단에 그림 나온 거 봐. X좌표에는 직무, 이 직무가 과업이야. 과업. Y좌표는 인간 관계를 얘기해. 이거에 따라서 5가지 형태의 리더를 제시했지. 무관심형, 다혈형, 과혈형, 단합형, 친목형. 이게 바로 행태론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 행태론이에요. 다시 원위치. 자, 그러면 이제 상황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나온 거 보자. 리더의 개인적인 저정은 그때 상황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된다. 상황론이에요. 이 상황론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그라미 2번에 피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의? 피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이 있다. 그래서 이론은 리더의 효율성은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고 결정된다. 이게 지금 얘기한 상황론이죠.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고 결정된다. 이게 지금 얘기한 상황이론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리더의 유형을 두 가지 형태, 과업지향과 인간관계 지향으로 나눠. 그리고 과업지향과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상황 변수를 얘기해. 그 상황 변수가 3가지가 나와. 이것을 먼저 봐봐. 집권력의 크기, 집단 분위기, 과학구조 3가지. 대통령하고 장관, 뭐가 집권력이 커? 대통령. 집단 분위기는 상관과 부하의 우호 정도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과장과 여러분들 과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여러분들 형제처럼 여러분들 잘 지내.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집단 분위기가 좋은 게 안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선생님이 이제 고시학원을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91년도 1월 달에 노량진에 있는 무슨 고시학원에서 강의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10년 강의하다가, 당시에는 학원이 지금은 공단 기는 게 없었고, 그 앞에 있는 또 학원 남부에 학원에서 한 7, 8년 했었고, 여러분들 지금 메가스타디 알죠? 그 고시학원을 들어오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계약하자래 계약해서 거기서도 몇 년 있었거든요. 하여간에 노량진에서 한 30년 가까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그 과정 중간중간에 대학에 있다가 나오고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학원마다 학원이 지방 학원들 같은 경우에 잘 되는 학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이 있어. 잘 되는 학원은 뭐냐면 원장하고 선생님 관계가 친구나 형제 같아.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원 나오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가기 싫어. 왜? 가면 원장 녀석이 얘기도 안 하고 권위적으로 막 대우하고 막 그러면 그 얼굴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고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데를 못 하냐? 이게 왜냐면 현재 같은 경우 여기 며칠 나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이 학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학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한테는 비중이 클까 작을까?
엄청나게 작아요.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만드냐, 학원 관리자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으쌰으쌰 하는 학원이 있어요. 요 학원이 이제 선생님이 생기기 전에 인천에 이제 94년도부터 강의했거든. 요 앞에 이제 한국고시라고 있었는데, 한국고시 학원 같은 게 문 닫았습니다. 다 이제 오래됐지. 그래갖고 현재 이 학원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학원이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건데, 거기 원장은 선생님 나이 차이가 5살 차이가, 4살 차이가 나왔구나. 근데 뭐가 있냐면, 그냥 형 동생 같아. 형 동생.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은, 현재 금요일 날 수업 내려갔는데, 금요일 날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밤 10시에 학원을 와. 그때는 밤이 10시 수업이 끝났어. 10시에 뭐냐면은, 그 앞에 종로 빈대떡, 거기 가서 술 먹었는데, 종로 빈대떡 사장 녀석이 또 나보다 5살 어려요. 걔도 샤타 내리고 같이 술을 먹었어. 그리고 거기서 잤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위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는 7급 인원수가 한 150명, 9급 인원수가 한 500명. 잘 됐어, 학원이.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원장이 이제 뭐 몸이 아파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게 집단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조직을 이끌어가는 조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관리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관리자가 될 텐데, 어떤 식의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 그 조직의 성원들 자체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받지도 않고, 직장을 나갈 때 하루 생활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보자. 절반 이상이 어디서 생활해? 직장에서. 그럼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게 좋아? 기분 좋게 일하는 게 좋아? 기분 좋게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 그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야, 오늘도 나가면 우리 과장님이 오늘 기분 좋게 해주겠고 뭐 어쩌고 그런 거야. 오늘 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맛집 찾아 탐방하기로 했는데 오늘 뭐 어떤 집에 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만들어주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게 집단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자, 가업구조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권한과 책임 얼마나, 여러 설정된 과업이 얼마나 명확하게 가업을 주냐, 또 여러분들 책임도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해 줬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은 요 상황 변수 3가지 얘기하고 두 번째 줄 끝에 상황이 아주 양호하거나 아주 불리할 경우, 이때는 과업지향의 리더가 등장한다고 파악했어요. 근데 상황이 중간 상황, 어정간한 상황이야, 적당한 상황, 이럴 경우에는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가 등장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상황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이 된 게 안 된 게 결정된 거죠, 여러분들. 필러권은 출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니은, 디귿 나온 거 있지? 그 형태는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상거래 4번의 집단관계 이론, 상호적인 이론자 전체가 종합적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집단관계 이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거기 이제 공식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large L 이꼬르 함수 F, small L, FS라고 나왔노. 그 맨 앞에 large L은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야. 스몰은 리더스 트레이츠, 리더 트레이츠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돼? 트레이츠, 자질. 자,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S 뭐야? 상황. F는 팔로워 뭐야? 추종자들, 부하들의 성격을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 질문 나오는 게, 선생님, 부하들의 성격은 얘기 안 했는데요. 자, 그거 들어보자. 부하들은 뭐에 들어가면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부하들의 성격, 부하들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냐, 부하가 우울하냐,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수업 들어와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학원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왜 좋아하냐면은 학원에 나오는 친구들은 능동적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수업의 형태가 학교 강의보다는 뭐냐면은 굉장히 좀, 뭐냐면은 적극성을 띄워. 그럼 강의하는 사람들 굉장히 여러분들 그 느낌에서 만족감을 느끼거든. 야, 이놈들이 좀 공무원 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좀 열심히 좀 해줘야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선생도 기운이 빠져, 안 빠져? 빠져요. 질문에도 가만히 있고. 이게 뭐냐면 절간에 있는 스님들 앉혀놓고 수업하는 거잖아. 묵념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대로 부하들의 성향, 이거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변수에서 팔로워, 추종자, 부하들의 성격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결정한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예로지만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최근이야. 그러니까 신속성론을 뺀 나머지 네 가지 가운데. 그렇지만 지나치게 많은 변수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론의 과학성이 있다 없다고 비판을 받는 것, 집단관계 이론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과학성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오른쪽에 리더십의 유형 자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형태는 자, 쌍거리 1번을 보고 하자. 자, 하이트를 입법한 유형 자체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하가 권한 갖고 얼마나 참여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위형. 자, 권위형은 부하의 참여가 거의 없는 상태를 얘기해. 상관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을 내립니다. 민주형은 상관과 부하가 함께하는 게 민주형이야. 자유방위형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부하가 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세 가지 형태. 그래서 하나, 둘, 셋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헐심과 브랜차드 이론은 여러분들 점심들을 먹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점심 먹고 수업을 진행할 텐데, 자, 미리 말씀드려요. 선생님, 이제 집이 용인 알죠? 용인하고 수원하고 사이에 있어. 그래서 수원에 있는 전철역을 가서 타려면 집에서부터 한 50분이 걸려. 그래서 여기 올 때 항상 차를 끌고 오는데, 아침에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요새는 차가 너무 막혀. 20분 정도 걸려 해서 맞춰서 왔는데, 너무 피곤해, 수업할 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이제 버스를 타고 오려고, 이제 버스가 오는 게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바뀌었더라고, 하기를 보니까. 근데 학원에 떨어지는 시간이 10시 20분 정도에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업은 30분을 좀 여러분들 어떻게 늦춰서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해서 4시 반에 끝내자. 다음 주부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현재 일찍 오려고 하더라도 그 버스가 하여간에 질라. 그거 타고 오면 여러분들 선생님 집 근처에서 버스를 타면은 여기 인천 터미널 있잖아. 거기까지 버스만 타는 게 한 4, 50분이면 와. 터미널 택시 타고 오면 금방 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오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냥 넉넉하게 10시 반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강의가 바로바로 뜨냐? 라이브 강의야? 아, 다음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이브 강의 없는 게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 점심 먹고 하자.